안녕하십니까, 집빠빠입니다. 오늘은 일상 영상이 아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본에서 집을 살 때 주택 대출 그리고 금리,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사람들 집 사기 힘드시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금리가 만만치 않고 또 내 형편에 비해서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일본은 주택대출의 현황 그리고 그에 관한 보험, 금리가 어떤지 한번 오늘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겠죠. 엄청난 부자들은.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도 대출을 합니다. 주택대출. 근데 일본에서는 대출이란 단어를 안 써요. 론이라 그래요. 론. 일본 사람들이 대출, 즉 론을 사용하는 기관은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조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그 회사는 튼튼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월급은 얼마인지, 이 월급을 얼마 동안 또 꾸준하게 받았는지, 이 사람의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이 사람한테 알맞는 이제 금액이나 알맞는 어떤 서비스의 형태의 대출을 해주죠. 일반적으로 일본은 최대 35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이제 그 대출을 할 때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아타마킹이라고 해서 머릿돈, 처음에 돈을 많이 내고 대출을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내가 목돈이 없다, 올 대출을 한다든가,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단 일본은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대출 후에 일본에서의 상환은, 즉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원리금 균등이란 대출금을 갚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원금과 금리를 일정하게 나눠서 대출이 끝나는 기간까지 똑같은 금액을 갚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이 없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원금. 그러면은 이자를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10만 원만 쭉 내서 돈을 갚는,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가 쉽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금리의 부담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금리가 변동이 없이 쭉 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단점이라고 하면 총 이자 부담금이 원금 균등보다 조금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자가 변함이 없으니까. 두 번째, 원금 균등이란 거는 매달 상환금액, 원금은 같습니다. 원금은 같지만은 내는 이자가 달라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갚아야 될 금액이 3억이면은 1%를 이자로 낸다. 그러면은 3억에 1% 쭉 내다가 몇 년 동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원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2억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2억에 1%가 되는, 그리고 또 쭉 갚으면은 1억이 되고, 1억에 1%가 되고, 쭉 갚으면 1000만 원에 1%가 되고, 쭉 갚으면은 100만 원에 1%가 되고. 그 원금, 갚아야 되는 원금이 갚을수록 원금은 줄어드는 거니까 어차피 남은 금액이, 그 남은 금액의 1%, 남은 금액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많이 낼 수도 있지만은 점점 갈수록 마지막에는 이자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장점은 총 이자 부담이 좀 적고, 그리고 처음엔 좀 많이 낼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사라진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라는 거고, 단점은 초반에 내는 돈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등에 딸려있는 기본적인 그 정보 있죠. 본인에 관한 정보들. 일본의 금리는 대부분 1%에서 1% 조금 넘거나 아니면 0. 몇 프로, 대충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금리 형태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 선택형 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똑같죠. 자기가 대출해서 갚는 기간 동안 쭉 똑같은 금액의 금리를 내는 것, 변동이 없이.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반면에 금리 자체가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는
내가 대출을 할 때 저는 0.6%, 0.67%인가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저도 변동이에요. 변동금리는 이제 쌀 수가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차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고정 선택형 금리는 몇 년 동안은 고정형, 그 뒤에 몇 년 동안은 변동,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게 기준이 3년, 5년, 10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고정, 5년 동안 고정, 10년 동안 고정,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변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주택대출보험 관련인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포인트가 이 보험 관련입니다. 한국엔 없는 그런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일본에서는 단체 신용 생명보험이라는 보험이 있는데, 그 대출할 때 그 대출한 사람이 만약에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했을 때 남아있는 자녀 대출 금액이 탕감이 됩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3대 질병 보장형이라고 해서 암, 심근경색, 뇌졸중, 요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딱 걸리는 진단받는 순간 무조건 제로입니다. 암 뭐 스테이지 1, 2, 3, 4 필요 없어요. 암 완전 초기 단계라도 암 진단만 받으면은 제로가 돼요. 그리고 일본은 그 대출이나 이 사람의 빚에 대한 연자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출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갚아라, 가족이 이렇게 갚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4억을 했어요. 4억을 했는데 대출하고 한 달 뒤에 암 진단을 받았어. 완전 초기야.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100% 치료 가능합니다. 그래도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 진단 받은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은 제로가 돼요. 이거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서민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이제 아프거나 어떤 굉장한 중병에 걸리면은 공짜로 집이 생기는 거죠. 공짜로 집을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조건이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윗돈을 그렇게 주고 집을 살려고 하진 않는 거죠. 어차피 안 아프면 좋은 거야. 근데 혹시나 아플 수도 있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와이프한테 몇 천만 원이 있는데 한 이 정도만 주고 대출을 좀 적게 받자 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머릿돈을 많이 안 준다. 웬만하면 거의 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올 대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나마 아프거나 다치면은 집이라도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 듣고 그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저도 올 대출했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이 보험은 필수 가입 조건이에요. 무조건 가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손해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아파버리면. 나 이 사람한테 4억을 대출했는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 4억은 은행이 그냥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집 사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보험회사에다가 무조건 가입을 시킵니다. 은행은 어쨌든 이 대출받은 돈을 은행도 자기도 보존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은행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있는 게 화재보험이죠. 이건 한국도 화재보험이 있죠. 어떤 뭐 자연재해나 뭐 큰 사고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인데, 일본은 지진보험이 있습니다. 일본은 상시 지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보험이 있어요. 그 지진보험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좀 플랜이 있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15년 전? 2010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있죠. 쓰나미 막 나고 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잖아요. 그때 저도 있었거든요. 일본에. 진짜 지금 화면이, 제가 이 화면을 지금 흔든다고 치면은 이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흔들렸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후쿠시마 제일 심했죠. 후쿠시마, 센다이, 그리고 도쿄도 한 진도 6 정도로 흔들렸는데, 치바도 이쪽도 좀 많이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 댁에, 장모님 댁 집이 한 30년 넘었거든요. 한 30, 40년 정도 됐는데, 안에 내부에 한 15cm 정도 금이 갔습니다. 그 이제 지진보험에서 그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탔는데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갔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보수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집을 살 때 대출, 주택 대출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대출 조건,
필수 서류, 금리의 종류, 그리고 주택대출과 관련된 보험 종류, 크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쉬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너무 무수 이제. 너무가. 가시와? 中の森のおでん屋に売ってたじゃん。そこだって。 홈부스가. うん。 ちょっとそこ一度行かないからね。中学校の決まってね。ちょっと行かない。 맛있는 라면집에 왔습니다. 이바라키까지 왔어요. 차 타고 한 40분 왔나? 자, 타이완 라면. 길을 가가 아빠 가나? 아빠 팔뚝이 이러면 좋겠다, 야. 저는 일단 타이완 라면을 시켰고, 여기는 이 고기 종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남아보이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これも美味しいよ。炭火焼きだから 아, 스미비야키? 수세 구운 거? 난 그래도 이게 좋다. 봐라. 아, 이것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거 뭔데? 찌개면이, 뭐지? これが 어, 昆布水。 콤부스이. 국물이 있는데 여기 또 양념이 있네. 昆布水っていう昆布水。 콤부스이? 二つの味を楽しめる。 아, これほらスープさ飲んでみて。 맛을 두 개나 볼 수 있다. そうそうそう。あっさりと。あれ箸がない。 아, 맛있다. 台湾ラーメンお盛りはいです。 데스. これもうチャーシュー1枚サービスで。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타이완 라면 나왔습니다. もうサービスが。 고기 하나 서비스로 줬대요. 양은 곱빼기. 저는 다이어트가 끝났기 때문에. 시원이 찌개면 これが 양은 오모리. 여기는 애기는 건짜로 플러스 100g 아, 진짜? 스ープ麺。 이게 맛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肉汁がピャーって飛び散った。ちょっと食べてみていいたいわ。 どうなの？ 나 아직 안 먹었다. あ、もうほんな。い 먹어봐. ただきます。どうしたの？うちテレビ見てる。 고기 두께 보세요. 고기 두께. ね、昆布水でも美味しい方じゃない。アンケートって普通は名前書かなくていいんだよ。書けないから。 우리 세나는 한 개 다 못 먹어서 곱빼기 시킨 거 얻어먹고 있습니다. あっちの方が好き？ごめんごめん。じゃあこれでいける？そうしたらなんかチキンもらえると思ってんじゃね。違う、好きなの順番に。食べれないよ。 72에서 73.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운동을 할 거야. 아, 먹고 나왔더니 밤이네요. 어두워졌어요. 아, 딱 시끄럽네. 알았어. 자, 이동.